김민주는 아파트 거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내 박수아가 죽은 지 1년이 지났건만 그의 삶은 여전히 시체처럼 무기력했다. 아파트 거실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구들과 빛바랜 수아의 사진들로 가득했다. 사진 속 수아는 늘 그랬듯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민준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수아와의 추억이 담긴 낡은 영화를 보거나 그녀가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음악은 그가 사랑했던 그녀의 숨결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부재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수아의 죽음 이후 촉망받던 건축가였던 그는 모든 일에서 손을 놓은 채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며 은둔하고 있었다. 그의 작업실은 설계도와 스케치 대신 술병과 잿더리로 가득했다. 그의 식사는 주로 배달 음식이나 차가운 즉석 식품이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극도로 꺼리는 듯 보였다. 아파트에는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의 깊은 한숨만이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수아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심장마비로 발표되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범죄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발표를 믿지 않았다. 수아는 평소 건강했고 심장질환의 병력도 전혀 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조깅을 했고 식단 관리에도 철저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수아가 죽기 전 오래된 저택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캐고 있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수아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고 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죽기 며칠 전부터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것 같아. 민준 씨, 위험한 일을 파고들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민준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민준은 수아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저 그녀가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아의 죽음에 어떤 강력한 배후가 있다고 직감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는 민준이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상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친척들과 친구들은 그에게 이제 그만 수아를 보내주라고 충고했고 그의 눈에는 동정과 함께 의심의 시선이 비치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피하며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민주는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화단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비를 맞아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축 늘어진 강아지의 모습은 마치 민준 자신의 초라한 모습 같았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강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품에 전해졌다. 그는 강아지를 데려와 따뜻한 물로 씻기고 편의점에서 급히 사온 통조림을 먹였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통조림을 먹더니 배를 보이며 민준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다. 강아지의 작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이 작은 행동은 민준의 내면에 여전히 따뜻한 마음과 연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여전히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존재였다. 수아의 생일 아침이 밝았다. 1년 전, 이 세상에 없던 그녀를 위한 마지막 생일이었다. 민주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간신히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 냉장고 구석에 있던 작은 생크림 케이크를 꺼냈다.
수아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케이크였다. 촛불을 켜고 희미하게 빛나는 촛불 앞에서 민주는 수아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수아, 생일 축하해.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다. 그때 그의 시선이 침대 아래 깊숙한 곳에 닿았다. 수아가 생전 항상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고 불렀던 낡은 나무 상자였다. 수아는 항상 그 상자를 숨겨두었지만 민주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들었다. 낡은 나무 상자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해 있었고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했지만 민준의 손이 상자 바닥에 닿자 미세한 틈이 느껴졌다. 상자 바닥에 이중으로 된 작은 공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얇은 칼날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틈을 벌렸다. 그 틈 사이에서 핏빛으로 얼룩진 낡은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다. 종이는 바싹 말라 있었지만 핏자국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수아의 유서였다. 유서는 피로 쓰인 듯 붉었고 흐릿한 글씨체로 수아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음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유서의 마지막에는 수아가 죽기 직전까지 추적했던 김 회장이라는 인물과 그와 관련된 검은 커넥션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었다. 유서는 민준의 손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유서는 그의 삶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그는 유서의 핏빛 글씨를 통해 아내의 마지막 비명소리를 듣는 듯했다. 민준의 손에 쥐어진 핏빛 유서는 그의 세상에 떨어진 시한폭탄과 같았다. 유서의 흐릿한 글씨는 선명하게 살인이라는 단어를 외치고 있었다. 수아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의도된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은 민준의 슬픔을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꾸어 놓았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쿵쾅거렸고 뇌리에는 수아의 마지막 모습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는 유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유서에는 수아가 김 회장이라는 인물과 그의 검은 커넥션에 의해 살해당했음이 명시되어 있었다. 민준 씨, 미안해요. 결국 이렇게 돼요. 저는 그들의 불법을 파헤치다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김 회장, 그 자는 괴물이에요.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자예요. 제가 당신에게 말했던 그 호텔, 그곳에서 그들과 접촉했어요. 그들이 절 추적하고 있어요. 제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폐건물, 그곳에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 속에 희미하게 그 폐건물의 실루엣이 보일 거예요. 꼭 진실을 밝혀줘요. 사랑해요. 민준 씨, 미안해요. 유서에는 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 메시지는 그들이 묵었던 고급 호텔의 이름과 수아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속 배경에 희미하게 보이는 낡은 폐건물의 실루엣이었다. 수아는 호텔에서 그들과 접촉했고 그 폐건물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유서를 읽는 동안 민준의 눈앞에는 수아가 죽기 며칠 전부터 느꼈던 불안감. 누군가 날 미행하고 있어. 나는 위험한 일을 파고들고 있어 라고 말했던 수아의 경고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당시 민준은 수아의 말을 믿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아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유서는 그에게 엄청난 죄책감과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안겨주었다. 민주는 유서의 내용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유서가 수아가 죽기 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쓴 망상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부정하려 했다.
그러나 유서에 담긴 수아의 필체, 그녀의 절박한 감정,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알던 김 회장이라는 단서는 그의 이성을 흔들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복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대한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충돌했다. 그는 자신이 과연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설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앞은 흐릿해졌다. 그는 한때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으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유서는 민준에게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서에 담긴 단서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아내의 억울한 죽음은 그의 삶의 목표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아내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범을 찾아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추적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고독한 아파트에는 이제 시계 초침소리 대신 그의 심장이 복수심과 진실을 향한 열망으로 쿵쾅거리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는 잠시 잊고 지냈던 건축가로서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추리력을 동원하여 유서 속 단서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의 뒤편으로는 희미하지만 뚜렷하게 낡은 폐건물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진실 추적이 그의 목숨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민주는 아파트 거실 바닥에 흩어진 수아의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서도 유서에 언급된 마지막 사진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 수아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뒤편으로는 뿌옇지만 뚜렷하게 낡은 폐건물의 실루엣이 보였다. 민주는 건축가로서의 예리한 눈으로 사진 속 배경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가 머물렀던 고급 호텔의 위치를 파악한 뒤 주변 지형도를 펼쳐놓고 사진 속 폐건물의 특징적인 형태와 주변 환경을 대조했다. 그의 손은 지도를 따라 움직이며 멈춰있던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다시금 발휘하고 있었다. 몇 시간의 집중적인 분석 끝에 민주는 폐건물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었다. 바로 강성그룹 소유의 오래된 연구소였다. 강성그룹은 김원태 회장 60대 후반 이후 이끄는 거대 기업이었다. 김원태는 겉으로는 자선 사업가이자 문화예술 후원자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민주는 유서 속 김 회장이라는 단서와 강성그룹의 이름을 연결하며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의 직감은 이 거대한 기업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수아가 기자로서 이 연구소에서 진행되던 어떤 불법적인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음을 직감했다. 민주는 강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과거 수아와 친분이 있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진우 40대 초반을 찾아갔다. 이진우는 과거 수아와 함께 수많은 특종을 보도했던 베테랑 기자로 날카로운 직관과 강한 정의감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현재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사를 쓰고 있었다. 민주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 진우는 오랜만에 걸려온 민준의 전화에 의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에 결국 응했다.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카페. 민주는 긴장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진우에게 핏빛 유서와 자신이 알아낸 모든 단서들을 보여주었다. 진우는 민준의 손에 들린 유서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유서의 필체가 수아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이건 수아 필적이야. 대체 이게 무슨... 진우는 유서의 충격적인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경악했다.
특히 유서에 언급된 폐건물이 과거 자신이 강성그룹의 비리를 추적하다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강성그룹이 과거 인체 실험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포기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진우는 민준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김원태, 그 악랄한 자가 감히.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민준 씨,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이건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는 일이야. 위험할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수아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겁니다. 진우 기자님, 도와주세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진우는 민준의 강한 의지를 보고 결국 그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민준 씨, 우리 둘이 함께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카페 창밖에서 익숙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검은 세단 안에는 김원태 회장의 충직한 비서이자 오른팔인 박정호 40대 중반가 앉아 있었다. 박정호는 냉철하고 치밀하며 김원태의 모든 불법 행위를 은밀히 처리해왔다. 그는 특히 수아를 죽음으로 내몬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박정호는 민준과 이진우가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눈은 민준의 손에 들린 낡은 종이, 즉 유서를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그것의 중요성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민준이 수아의 죽음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즉시 김원태에게 보고한다. 그의 보고는 김원태에게는 불길한 전조와 같았다. 김원태는 박정호의 보고를 듣자마자 극도로 분노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주름진 손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다. 감히 그 빌어먹을 건축가 따위가 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건가? 수아는 단순한 심장마비로 죽었을 뿐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는 박정호를 시켜 민준과 이진우의 모든 동선을 감시하고 그들을 미친 자로 매도하여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강성그룹의 막강한 자본과 언론 장악력을 이용해 민준의 주장을 망상으로 치부하고 수아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임을 재확인하는 공식 발표를 종용했다. 민준의 집과 진우의 사무실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그들을 미행했고 밤늦게까지 알 수 없는 차량이 아파트 주변을 맴돌았다. 민준의 휴대폰에는 협박성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다.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라. 목숨이 아깝지 않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입 다물어라. 는 섬뜩한 협박에 민준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강성그룹은 민준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민준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돈으로 수아의 목숨을 살 수는 없어. 나는 진실을 밝힐 거야. 민준은 전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김원태는 더욱 광분했다. 그는 언론에 민준과 진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경찰에 압력을 줘 그들을 강성그룹에 대한 터무니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다. 민준의 아파트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할 뻔했고 진우에게는 마약 투약 혐의를 씌우려는 함정이 시도되었다. 민준과 진우는 이제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된 채 오직 서로만을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김원태의 냉혹한 시선이 민준의 등 뒤에 칼날처럼 박혔다. 낡은 아파트의 작은 불빛은 거대한 어둠 속에 놓인 한 줄기 빛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민준과 진우는 강성그룹에 폐쇄된 연구소가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심장임을 확신했다. 이 연구소는 수아가 죽기 직전까지 파헤치려 했던 곳이자
김원태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던 상징적인 장소였다. 연구소는 서울 외곽의 외딴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다. 민주는 건축가로서의 지식과 수하의 흔적을 통해 연구소의 낡은 도면을 확보하고 비밀 통로와 취약점을 분석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함께 수하의 마지막 비명이 맴도는 듯했다. 그들은 연구소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 김원태는 민준과 진우가 연구소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모든 언론을 통제하여 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주요 일간지 한 면에는 망상에 사로잡힌 건축가, 거대 기업에 대한 터무니없는 음모론 제기, 베테랑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렸다. 민준과 진우는 망상에 사로잡힌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 그들을 돕던 몇몇 사람들도 김원태의 압력으로 등을 돌리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적했다. 민준과 진우는 완전히 고립된 채 오직 서로만을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들의 주변에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원태는 강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준비하며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신약 개발 발표를 통해 자신의 위협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 했다. 이 신약은 사실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통해 개발된 것이었다. 민준과 진우는 기념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즉 24시간 이내에 연구소에 침투하여 김원태의 불법 행위와 수하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이를 세상에 공개해야 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김원태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고 수하의 죽음은 영원히 미궁 속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시간은 이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칼날이 되었다. 기념식 당일 밤, 민준과 진우는 연구소 침투를 감행했다. 연구소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가 서 있었지만 민준은 낡은 도면과 자신의 건축 지식을 활용하여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를 피하고 폐쇄된 지하 통로를 찾아냈다. 진우는 해킹 능력을 이용해 보안 시스템의 일부를 무력화시켰다. 낡고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연구소 내부는 마치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음침한 분위기였다. 낡은 실험 장비들과 먼지 쌓인 유리병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고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낙서들이 가득했다. 민주는 수하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구소를 뒤졌다. 그의 귀에는 수하의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의 눈앞에는 수하가 이 공간에서 겪었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낡은 철문을 발견했다. 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지만 민주는 그곳이 수하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곳임을 직감했다. 그때 연구소 내부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삐익. 귀를 찢을 듯한 경보음은 연구소 전체를 뒤흔들었다. 김원태의 비서 박정호가 민준과 진우가 침투했음을 눈치채고 연구소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내부 경보 시스템을 가동시킨 것이다. 박정호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쥐새끼들이 감히 사자의 굴에 들어왔군. 이제 너희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다. 경보음과 함께 연구소 천장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쉬이익 가스가 분출되는 소리였다. 폐쇄된 공간에 독가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가스 누출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공기는 점점 탁해졌다.
박정호는 민준과 진우를 그곳에 가두고 모든 증거를 영원히 없앨 계획이었다. 민준은 진우를 보호하며 독가스 속에서 필사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시야는 흐릿해졌다. 진우는 이미 기침을 하며 휘청거리고 있었다. 시간은 이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칼날이 되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낡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끔찍한 인체 실험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민주는 아내의 마지막 비명을 듣는 듯했다.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독가스가 자욱한 연구소 내부. 민준의 시야는 흐릿해지고 숨은 가빠졌다. 매캐한 가스 냄새가 그의 폐를 찢는 듯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김원태의 비서 박정호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민주는 기침을 하며 쓰러지려 하는 진우를 필사적으로 보호했다. 아내 수아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한다는 일념으로 민주는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눈앞에는 수아가 미소 짓던 모습, 그리고 유서 속 핏빛 글씨가 번갈아 나타나며 그를 채찍질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예리한 직감을 총동원하여 독가스의 흐름과 연구소의 복잡한 구조를 파악하려 했다. 그때 민준의 손에 수아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낡은 실험복 조각이 닿았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천 조각이 아니었다. 민준의 손이 실험복에 닿자마자 그의 뇌리에 수아의 마지막 순간의 잔상과 함께 그녀가 숨겨놓은 비밀 장소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가 파고들었다. 민준 씨, 벽 뒤에 진짜 증거가 있어. 수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것은 연구소 내부에 숨겨진 외부와 연결된 비밀 통신 장비와 데이터 파일의 위치를 알려주는 메시지였다. 독가스가 더욱 짙어지고 진우는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민주는 온몸의 고통을 무시하고 남은 힘을 다해 수아가 가리킨 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망가진 철제 도구를 휘두르자 낡은 벽돌과 석회가루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벽 뒤에는 먼지로 뒤덮인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수아의 것이었던 노트북과 휴대용 통신 장비가 놓여 있었다. 노트북에는 김원태의 불법 신약 개발 과정, 끔찍한 인체 실험 기록, 그리고 수아의 죽음을 지시하는 김원태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데이터를 외장 하드로 옮기기 시작했다. 데이터 전송반은 느릿느릿 올라갔고 시간은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바로 그때 이젠 끝이다, 아무것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거야 라는 섬뜩한 목소리와 함께 박정호가 연구소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민준에게 총을 겨눴다. 민준은 재빨리 외장 하드를 움켜쥔 채 진우에게 소리쳤다. 이진우 기자님,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이게 수아의 마지막입니다. 진우는 박정호의 시선을 끌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일부러 소리를 지르며 그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박정호가 진우에게 시선을 돌린 찰나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연구소의 가장 취약한 벽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몸이 낡은 벽을 뚫고 밖으로 튕겨나갔다. 뒤따라온 박정호는 민준이 탈출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이내 짙어진 독가스에 노출되어 기침을 하며 쓰러지고 말았다. 같은 시각 강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장. 김원태는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언론 앞에서 새로 개발된 신약에 대한 발표를 하며 자신의 위협을 자랑하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그는 완벽한 승리자가 된 듯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듯 보였다. 바로 그때 기념식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폐허가 된 연구소 내부의 영상과 함께 김원태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충격적인 인체 실험 기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수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김원태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명백한 살인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스크린을 통해 울려 퍼졌다. 영상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탈출한 민준의 모습,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외장 하드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다. 기념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원태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의 연설은 중단되었다. 참석자들은 술렁거렸고 언론사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김원태를 체포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김원태는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이미 그의 죄는 만천에 드러난 뒤였다. 그의 모든 거짓과 위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진우와 함께 수아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그의 용기와 끈기는 마침내 빛을 발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승리이자 정의의 승리였다. 민주는 자신의 품에 안긴 외장 하드를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수아의 모든 아픔과 그녀가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연구소 밖으로 탈출한 민주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눈은 뜨거웠지만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는 승리했다. 민주는 병원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연구소 탈출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아직 욱신거렸지만 마음속을 짓눌렀던 거대한 짐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김원태는 구속되었고 박수아의 비극적인 진실은 100년 만에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억울한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며칠 후 박수아 사망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강성그룹 김원태 회장, 100년 전 조상 살인 은폐 밝혀져 낡은 회중시계가 전한 영혼의 외침 대신 김원태 회장, 아내의 죽음 지시한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피 묻은 유서, 건축가 김민준의 처절한 진실 추적. 강성그룹 불법 인체 실험 밝혀져 충격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김원태는 수아 살해 지시,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그는 불법 신약 개발을 위한 인체 실험을 자행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려 한 죄목까지 추가되었다. 민준이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물들, 즉 수아의 핏빛 유서, 김원태의 살해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충격적인 인체 실험 기록이 담긴 데이터 파일은 김원태의 잔혹한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건축가 김민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끈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찾아낸 증거들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폭발했다. 처음에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의심했던 대중은 이제 그를 진실을 밝혀낸 영웅으로 추앙했다. 김원태는 결국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강성그룹은 해체되고 불법적으로 축적된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불법 신약 실험 피해자와 수아를 포함한 그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 박정호 또한 김원태의 범행에 가담한 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회는 김원태의 추악한 이면에 경악했고 그에게 쏟아지던 존경과 찬사는 순식간에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었다. 김원태의 몰락은 재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그림자 아래 숨겨져 있던 다른 부패한 인물들도 줄줄이 조사받고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사회 전반의 불법 행위와 부도덕한 기업 활동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박수아의 억울한 죽음은 1년 만에 마침내 밝혀졌고 정의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빛을 보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민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실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다시금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 기자와 협력하여 진실을 위한 건축 재단들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법 건축물, 인체에 유해한 시설, 그리고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된 장소들을 재건축하거나 철거하여 그 자리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의미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치유의 건축가가 되었다. 그의 아파트에는 더 이상 먼지가 쌓이지 않았다. 그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다시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진정한 미소가 돌아왔다. 어느 날 오후, 민준과 진우는 재단의 새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무실은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벽에는 수아가 생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수아는 밝게 웃고 있었다. 민준 씨, 진우가 말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처음 유서를 받았을 때 솔직히 믿기 힘들었죠. 하지만 당신의 끈기와 용기가 결국 진실을 밝혀냈어요. 민준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진우 기자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수에게 진실을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서야 수아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아요. 수아의 죽음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지만 이제는 다른 억울한 이들을 돕고 싶어요. 저의 재능으로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재단이 함께할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은 신뢰와 희망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이제 알았다. 아내의 죽음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것은 끝없는 고통만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자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기회였다. 그의 품 안에 강아지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깊었던 상처는 아물었다. 김민준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이제 생기 넘치는 화분들이 만발했고 그의 낡은 책상 위에는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된 빛바랜 유서가 놓여 있었다. 유서의 핏빛 흔적은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김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자신과 수아, 그리고 김원태 사건이 다른 억울한 이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김원태의 잔혹한 범죄와 수아의 용감한 증언을 바탕으로 시간의 침묵을 깬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책은 김민준이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 고군분투했던 여정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절망과 희망,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통해 모든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사법 정의와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이진우 기자 또한 김민준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그는 수아 사건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독립연구가이자 미제 사건 전문가로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다.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억울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는 피해 영혼 및 미제 사건 해결 전문가로 거듭났다. 그의 깊은 통찰력과 민준의 특별한 재능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많은 억울한 사연들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함께 진실을 위한 건축 재단체를 넘어 잃어버린 목소리 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고, 이 기금은 과거의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는 잃어버린 목소리 재단 주최로 대규모 강연회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다. 행사장에는 수아 사건을 계기로 사법정의 실현에 관심을 갖게 된 많은 시민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연회 개막식에서 김민준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은 흑백처럼 단조로웠고 제 아내의 죽음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낡은 상자 속에서 들려오던 수아의 희미한 목소리는 저를 다시 살게 한 희망의 멜로디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죽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말 못하는 존재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난 영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며 고통받고 행복해합니다. 김민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이진우와 눈을 맞췄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아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고 따뜻한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감쌌다. 그는 이제 알았다. 삶은 언제나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겪어낸 모든 역경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영광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평온과 함께 그의 삶은 치유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몇 년 후, 김민준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한 영혼 대변인이자 미제 사건 전문 상담가로서 명성을 얻었고, 이진우와 함께 설립한 잃어버린 목소리 재단은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그들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그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김민준은 직접 재단센터에서 사람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아픔을 듣고 위로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김민준은 강성그룹의 폐쇄된 연구소가 철거된 자리에 새로 조성된 수아 추모공원 내서 방문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방문객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공원 중앙에 놓인 박수아의 추모비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민주는 방문객들에게 말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진실이 숨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는 말 못하는 존재들의 눈빛 속에, 때로는 사라진 영혼들의 울음소리 속에 담겨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다면 세상은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될 거예요. 김민주는 이진우와 함께 추모공원 마당을 거닐었다. 이진우는 김민준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민준 씨, 여기 새로 피어난 꽃이에요. 마치 우리 재단처럼 새로 시작하는 생명들 같죠. 김민준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방문객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저 멀리 노을 지는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의 삶은 김원태와의 어두웠던 인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정한 가족을 찾았고, 자신의 재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수아의 죽음은 그에게 진정한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준 희망의 멜로디였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기억들이 밝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세상에는 아직 빛을 기다리는 수많은 억울한 이들과 말 못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그들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글을 공유하여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희망의 멜로디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